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연초 서울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이슈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율이 급증하자 서민들의 허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과 성동구를 중심으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가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는 우픈 서울의 주택시장, 서민들의 갈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민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를 투자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신 김종갑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로 얼어붙었거든요. 그런데 뭐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쉬었다 가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아파트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곳들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세미나 자리 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다고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서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요. 먼저 강남 용산은 이제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속도 빠른 재개발 알려주세요 해서 주로 재개발 중심으로 강남 1억대부터 속도가 좀 빠르면 5억까지 다양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강도 물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또는 빌라 또는 기타 부동산을 어떻게 갈아타야 할지 또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하고요.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심도 있고도 아주 간단 명료한 어떤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자, 얼마든지 저희 특강에서 마음껏 추천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1:1 상담을 통해서 마음껏 해결해 드리니까 자, 지금 자막에 나오는 주식투자 동산이형으로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하기에 앞서서 실시간 인기 급상승 중인 부동산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소장님? 네, 이제 그 펄펄 끓는 와중에 기회가 잠깐 찾아왔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네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그전에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줄만 알았더니 조금 꺾였어요. 보세요. 자, 지금 매주마다 0.20, 0.25까지 아주 가파르게 치솟았는데 자, 이번 주 0.11로 반절 가까이가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뜨겁지만 여기 왼쪽 보시면 서초, 강남, 용산의 상승률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저번에 비해서 확 줄었죠. 이렇게 각각. 그리고 송파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송파는 뭐 서초, 강남, 용산이야 워낙 삼강체제를 구축해서 쉽게 빠지진 않는데 송파는 뜨겁다가 조금 약간 차가운 상황. 오른쪽 보시면 경제 선진국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24년까지만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자, 21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21년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근데 또 치고 올라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잖아요.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 양극화 서울 주택수별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과연 집값이 어느 정도 뛰는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소비자 물가 까만색 이거 보이시죠? 별표 친 거. 자, 소비자 물가가 지금 2013년부터 이렇게 올랐습니다. 물가도 많이 뛰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지금 서울 강남 이게 강남이에요. 얼마나 많이 치솟습니까? 물가는 비교도 안 되죠. 10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 이게 아파트 단독 서울 아파트하고 단독은 거의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가 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연립 재개발하고 무관된 연립은 가장 못 가고 있습니다. 단 재개발과 관련된 것들은 아파트보다 더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다음 한번 보실래요? 이거 협의통화. 그러면 통화량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이 협의통화 이거는 집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빨간색 보세요. 이게 협의통화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입니다. 지금 이게 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니까 이 그래프가요. 지금 무려 40년 그래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집값도 꾸준히 올랐네요. 어떻습니까? 거의 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나요? 통화량, 돈을 막 찍어내는 양하고 집값 상승은 비례해요. 그래서 무주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결국은 손실을 봅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번엔 광희통화. 거의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돈을 너무 찍어내니까 집값이 뛰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개발, 우리가 재개발할 때 봐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재개발에서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뭐냐? 자, 먼저 다세대 비율을 알아야 돼요. 다세대가 많아야 다세대, 즉 다른 말로 빌라가 많아야 속도를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의서도 작성해 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잘 사는 곳이 다세대가 많아야지 또 너무 못 사는 곳에 다세대가 많다면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세입니다. 그 주변 시세가 얼마냐,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자, 이 재개발을 따져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노후도는 어떻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의서 속도만 보지 마시고 자, 아직 조합 설립 전이라면 다세대 비율, 아파트 시세, 노후도 이 세 가지를 꼭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고 경기, 서울, 강남 왜 재개발, 빌라를 잡을 때 강남하고 용산을 권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지방이 2억짜리 빌라가 있다고 쳐요. 자, 그래서 추가 분담은 3억으로 생각합시다. 대략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새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억밖에 안 남아요. 물론 이건 하나의 샘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게 대략 5년 이상인데 5년 동안 1억, 2억 이것밖에 못 벌어요. 자, 그다음에 경기도 5억, 추가 분담금 5억 잡자고요. 자, 10억입니다. 14억. 그래도 4억 정도 5년에서 10년 동안에. 근데 부대 비용까지 따지면 솔직히 아주 재밌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서울입니다. 서울은 7억 정도 잡고 7억을 보자고 예상 추가 분담금을 한 14억 정도 잡을 때 자, 새 아파트 시세가 20억 언저리로 합니다. 그러면 6억.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더 먹네요. 얘도 역시 5년에서 10년. 서울은 그래도 좀 기다릴만 하죠. 자, 이제 놀라지 마세요. 강남은 이제 10억짜리가 있다. 뭐 10억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5억짜리도 있어요. 강남도. 추가 분담금은 높게 잡는 게 맞아요. 10억. 20억이다. 20억이 꼭 있어야 이걸 잡는 게 아닙니다. 추가 분담금은 분양할 때 내는 거라 도중에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대감은 어떻냐? 35억에서 45억. 수익률은 무려 15억에서 25억. 자, 서울의 2배, 4배까지 가요. 2배에서 4배. 그래서 속도가 약간 늦더라도 강남, 서초, 용산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제 집값,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절차 비교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일단 왜 집값이 올라가느냐? 금리 인하 때문에 가장 커요. 25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준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한 4번 정도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대출도 결국은 확대될 가능성이 커져요. 해외 집값
두 번째, 집값이 왜 올라가느냐? 지금 전 세계 위험 자산이 다 뛰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요즘 와서 좀 주식이 멈칫거리지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안 뛰었어요.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급등. 그렇죠.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도 뛰기 때문에 또 공급도 부족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통화량이 증가한다. 아까 돈을 막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리 인하 기간 동안 통화량이 많아요. 세계 2년 연속 지금 코로나만큼 찍어내고 있어요. 돈을. 한국 시중 풀린 돈이 무려 정말 4,143조.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이 증가했습니다. 32조나 증가했어요. 이러면 위험 자산으로 돈이 쏠려요. 화폐 가치도 떨어지죠, 당연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집값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재개발에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집값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알짜 지역의 이제 재개발 관련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재개발 관련해서 전략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세미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덕동 인근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장님 항상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고맙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네. 매입하려고 합니다. 네. 기름동 기름 뉴타운 1단지나 6단지, 장위동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꿈의 숲 아이파크가 네. 있는데 어느 것이 좋을까요? 네, 30평대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려고 고민이신데 각각 기름동과 장이동의 두 군데를 좀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총 4군데를 보고 계신데 어디가 괜찮을지 저희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아주 명쾌하니까 제가 뭐 기운이 쭉쭉 나는데요. 네, 자, 여기 감사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시면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곳이 성북구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들, 핫한 곳들이에요. 자, 여기 네. 보시면 일단 기름역이 있고요. 기름역, 미아사거리 역이 있고 그다음에 성신여대가 있고 정릉역. 자, 이렇게 있어요. 전철이. 그리고 여기 한 대략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이게 바로 기름 뉴타운이라고 해요. 네. 기름 뉴타운. 뉴타운은 재개발이 좀 큰 곳을 뉴타운이라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자 1단지 여기 바로 붙었어요. 기름역에. 이 1단지고 6단지도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얘들은 좀 연차는 됐어요. 뭐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연차는 됐는데 10년에서 20년 이렇게 연차는 됐는데 그래도 구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지금 10억에서 11억 정도예요. 비싸죠? 네. 오, 비싸죠. 자, 10억에서 11억 정도. 근데 여기에 대장은 여기 롯데캐슬 얘는 한 30평대가 15억에서 6억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북에서도 상당히 북부권인데 정말 비싸죠. 아파트 가격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고급 타운이라고 보면 돼. 여기 위는 미아뉴타운이에요. 미아뉴타운. 바로 밑에가 기름뉴타운이고요. 여기는 이제 1구역이고 이쪽이 2구역인 거예요. 자, 예.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여기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 자, 여기 지금 지나가는 아파트를 봤더니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4호선. 그래요. 자, 이렇게 또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서울샘역까지 지나가는 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아마 새로 이제 들어오는 동북선이 이렇게 미아사거리에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동북선. 자, 동북선이 지나갑니다. 동북. 전철선 경전철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 옆에 동네 같은 성북구입니다.
그 네. 옆에를 이렇게 봤더니 대략 모양을 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반듯한데 되게 커요, 이것도. 자, 그리고 네. 여기 15구역이고 왜 15구역을 따로 썼냐? 이것도 뉴타운이에요. 바로 장위 뉴타운입니다. 장위 뉴타운. 네. 장위 뉴타운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대단지예요. 1에서 15단지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돌고지역이고 돌고지역. 지금 질문 주신 꿈의 숲 아이파크 이거. 네. 자, 여기 이제 여기 있고 레미안이 여기 있고. 자, 꿈의 숲 여기 있고. 거의 붙어 있는데 약점이 있다면 약간 전철에서 좀 떨어져 있고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신축들이 많아요. 신축들이. 얘들도 가격은 11억 정도 합니다.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네. 기름동 구축이나 장위동 신축이 비슷해요. 30평대 기준으로 한 11억 정도 합니다. 그럼 네. 장점을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여기 장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 광운대역 여기 GTX 지나가는 곳이 자 일단 장위 뉴타운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 쭉 보면 이거 1호선입니다. 1호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7호선은 청담으로 연결돼서 아주 빨라요 속도가. 자 이렇게 전철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6호선이 또 지나갑니다. 오 되게 전철이 많이 지나가죠. 이쪽도 역시 둘째가 하면 서럽죠. 전철들이 많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강북 북부권의 강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름뉴타운은 어떤 장점이냐? 일단 대규모 주거타운이에요. 네. 대규모 주거타운이죠. 그리고 네. 강북 북부에서 가장 부자 동네예요. 북부 최강. 여기 네. 기름동이요. 기름동이. 왜 그러냐? 여기가 학군이 뛰어나요. 학군하고 교통 그리고 상권 이게 다 갖춰졌어요. 상권. 근데 미래에도 그럴 것이냐?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장위뉴타운의 장점은요. 1번 신축이에요. 그냥 뭐 여기처럼 구축 신축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신규 뉴타운입니다. 네. 뉴타운이고 그다음에 좀 거리는 약간 있지만 광운대 GTX의 효과도 볼 수 있어요. GTX. 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남 접근성이 강합니다. 접근성.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얘는 아마 제 생각인데 중심축이 이동할 것 같아요. 완전히 뭐 나빠진다기보다 기름동에서 장위동으로 약간 좀 이전하지 않을까. 왜? 더 새 것들이 계속 얘가 다 끝난 게 아니라 분양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리한 걸로 봤을 때 각각의 장점은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네.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어디가 좀 더 제가 좋게 말을 한 것 같았어요. B요. 오 정답 맞았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B가 무조건 많이 간다 이건 아닌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자 A보다는 역동적인 B 여기가 더 올라간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이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각각의 장점들이 좀 다르네요. 보니까 일단 장위 뉴타운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비교를 해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한강변 재개발이 좀 유망한 것 같아서 관심이 많은데요. 네. 망원동 쪽에 모아주택하고 거기 신속통합하고 합정동 모아타운 3차 중에서 어디가 좋을지 하고요. 네. 그리고 자양사동 신속통합하고 자양 1동과 2동 모아타운도 보고 있는데 네. 여기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 의견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한강변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데 망원동과 합정동 그리고 이제 자양동의 재개발을 주로 보고 계십니다. 이곳 중에 어디가 더 나을지 소장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어디 보자. 그래요. 지금 망원동 여기 질문도 많이 지금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뭐 대략 한번 이렇게 끊어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A-1 여기는 속도가 이제 빨라서 거의 사업 시행인가 들어보셨죠? 네. 그 전후 단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 지나고 머지않아서 이제 뭐 5년 이내에 분양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A-2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A-3, A-4, A-6 그리고 여기는 5가 있고요. A-5 그리고 A-8, A-7, A-7이 제일 끝에 있어요. 이렇게. 자, A-8까지 있어요. 쉽게 말해서 8구역인데 이게 예전에는 900세대로 간다고 했는데 약 1500세대로 지금 된 거예요. 거의 지금 네. 사업 시행인가 뭐 얘는 다들 달라요. 그냥 모아타운이라는 개념보다 각각이 따로따로 모아주택의 개념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 시행인가 그래도 전후로 많다. 그리고 이 망원역입니다. 여기가 망원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신속통합이 이거예요. 자, 신속통합도 지금 구역 지정이 거의 된 상태인데 제 개인적 생각은 규모가 좀 크고 해서 저는 신속통합도 좋다고 보고 비록 따로 국밥처럼 놀고는 있어도 망원동의 모아타운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합정역이 W 역세권에 여기 2호선에 이쪽은 6호선이잖아요.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바로 여기 일대가 되게 커요. 이게 자, 합정 모아타운 3단지예요. 3구역. 합정 모아. 네. 자, 아주 되게 큰데 자, 그러면 이걸 꼭 굳이 구분하자면 세 군데네요. 하나, 둘, 셋.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둘은 좀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물론 여기가 한강 라인 쪽이 조금 더 저는 유망하다고 봐요. 신속통합이 좋긴 한데 원래 신속통합이 모아타운보다는 좀 더 규모도 크고 좋긴 한데 그렇게만 너무 볼 게 아니라 한강 라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강이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또 투자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거의 뭐 전체적으로 한 4억, 3억 속도가 빠른 거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규모도 되게 큽니다. 뭐 이게 한 3, 4천 세대 들려나요?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위치도 한강변 정면으로 보이죠. 근데 약점이 아직 속도를 장담 못해요. 여기보다는 한참 늦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곳도 한번 보자고요. 자양동도 할 말거리는 좀 많죠. 자, 자양동을 한번 이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양동을 한번 이동을 해 볼게요. 자양동은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게 성수예요, 성수. 네. 아시겠나요? 네, 성수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자, 여기가 사동입니다. 사동. 자양 사동. 그다음에 그 옆에 이게 3동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로 나뉘어요. 위가 1동이고 아래가 2동이에요. 이해가셨죠? 자양 4동부터 3동, 1동, 2동. 여기도 성수보다 좀 크기는 크지만 모양이 좀 비슷하게 끊어졌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약간 한강 라인에서 이렇게 색깔을 제가 칠해 놓은 게 이게 신속통합이에요. 신속. 자, 여기서는 유일하게 속도가 빠른 신속통합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바짝 붙은 게 또 모아타운인데 얘도 속도가 빨라요. 모아타운. 그 다음에 그 위에도 모아타운인데 얘 제일 위에 건대 옆에 있다고 그래서 얘 이름이 건대 모아타운이라고 해요. 이 셋 다 이미 조합 설립이 됐거나 구역 지정이 다 끝난 상태에서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그 다음에 3동은 설명을 하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 3동은 여기에 7재건축이라고 있어요. 7재건축. 재건축. 근데 여기가 속도가 지금 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속통합 새로 시작하는 게 여기 귀퉁이에 신속통합 새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동과 2동. 2동은 여기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는데 각각 1구역은 다시 이렇게 그래요. 1, 2, 자, 2, 3인데 1구역은 2,000세대 넘고 2구역도 2,000세대 넘는데 3구역만 1,000세대 정도 돼요. 합쳐서 5, 6,000세대나 되고 딱 보니까 한강도 바라보이네요. 그쵸? 네. 그 위에 또 자양 1동에 이렇게 이미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양 1동 모아타운이라고 해요. 속도가 아주 빨라요. 모아타운.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철이 가깝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속도가 빠른 곳들 제가 다 적어드렸거든요. 거의 다 구역 지정이 됐거나 또는 조합 설립이 됐죠. 네. 여기 2동은 이렇게 돼요. 1, 3구역은 구역 지정됐어요. 근데 2구역은 80% 동의율. 사실상 이제 구역 지정됐다라고 보여지네요. 그 정도면. 자, 그러면 네. 장점을 한번 이렇게 낱낱이 설명할 게 아니라 모아서 좀 비교 좀 한번 해볼까요? 모아가지고 지금 합정하고 모아가지고 한번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먼저 여기 망원동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망원동의 장점은 한강이 바라보이죠. 네. 한강 바라보인다는 게 아주 커요. 두 번째는 얘는 속도가 빨라요. 아까 사업 시행인가 전후라고 했으면 정말 빠른 거예요. 3번. 그리고 얘는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요. 투자 금액 적다. 한 거의 3억, 4억, 5억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투자 금액이. 그리고 여기 합정동에 있는 여기를 B, 여기를 이제 합정이라고 할게요. 합정. 여기는 장점이 역시 한강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더블 역세권이에요. 대단지 역세권. 세 번째. 다만 얘가 조금 이제 노후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동의서 문제가 있는데 동의율만 높이면 좋아요. 동의율이 변수. 이해됐죠? 네. 왜냐하면 속도가 빠르지를 않아요. 만약 속도가 빠르다면 여기가 더 좋죠. 망원동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D라고 아예 그냥 묶어버릴게요. 여기는 C라고 묶어버릴게요. C라고. 자, 여기 아까 말했듯이 사동 신속통합이랑 건대 모아타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3구역은 별로 거 없고, 자, 2동에 그 ABC 있었죠. ABC 모아타운. 그 다음에 1동에 자양 모아타운이라고 있어요. 걔도 구역 지정이 돼서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한강을 바라본다고 해서 다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10%밖에 안 보이고 또 앞에 물건들이 가립니다. C 같은 경우는 가려요. 또 이해 가셨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럼 2동은 좋고 1동은 안 좋나요? 그거 아니에요, 결코. 1동이나 2동이나 뭐 한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비슷하고요. 오히려 여기 또 누가 가깝냐도 따져봐야 돼요. 자, 이제 그걸 감안했을 때 얘들의 장점은 1번 한강. 어찌됐건 한강 쪽에 있고, 두 번째 대규모. 비록 따로따로 움직이긴 하지만 대규모 모아타운이고, 세 번째 입지가 상당히 좋아요. 입지 최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건너편이 어디예요? 송파입니다. 송파, 잠실. 맞죠? 네. 이쪽으로 가면 압구정 아닙니까? 건너편이. 옆에는 네. 또 어디예요? 성수잖아요. 네. 얘들하고 비교하면 답이 나오네요. 얘들은 이쪽이 용산인데 건너편은 영등포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어때요?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이죠? 위치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 금액은 여기가 좀 더 들어가요. 투자 금액은 여기 왼쪽보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전체를 A, B, C 했을 때,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 그다음에 망원동이 A, 그다음에 합정동을 B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로 보고 싶습니다. 자, 네. 이쪽에 신속통합이 됐든 모아타운이 됐든 이미 구역 지정된 것을 제 가격에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네. 이렇게 되면 너무 빨리 설명을 했나요? 아니요. 그래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세 곳 중에 입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속도도 괜찮아 보이는 자양동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그래도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반포동 레미안 플레스티지 40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참에 옮기려 합니다. 예, 반포 자이나 비채 또는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1, 2단지 네, 30평대로 줄여서 갈아타면 어떨까요? 예. 지금 반포동 같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네. 압구정 한양 1, 2차 한강변으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개포동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평수를 조금 줄여서 반포동, 대치동 그리고 압구정동으로 이주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질문을 스펙트럼처럼 잘 주셨어요. 지금 이제 성향은 다 달라요, 또 내용들이. 보니까. 자, 제 방송 잘 보고 계시고, 일단 시간 되시면 특강도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두드리시면 돼요. 네. 자, 여기 보면, 상당히 부럽네요. 왜냐?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니까. 이건 갈아타는 게 맞냐? 보통의 경우는 취등록세도 세고 하니까 막 갈아타라 하고 싶진 않은데 차이가 나면 갈아타야 돼요. 차이가 과연 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레미안 플레스티지가 이겁니다. 레블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여기 이렇게 정말 아직 다 재건축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게 개포동이 이렇게 상당히 넓어요. 자, 이거를 어디로 갈 거냐? 먼저 도곡역 있는데 레미안 대치 팰리스라고 있어요. 자, 대펠이라고 할게요. 대펠 1, 2단지. 1, 2단지. 새 거죠. 그리고 대단지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도곡역, 대치역 그 사이에 있는데 이쪽으로 첫 번째 갈아타자. 이거 A. 자, 그럼 B. B는 이 반포 쪽이라고 아까 하셨죠. 반포 쪽인데 그래요. 이제 구반포 여기 이쪽 보면 신반포 뒤에 바로 여기네요. 네. 사평역과 반포역 있는 이 사이 바로 여기가 반포 자이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사평역 있는 데가 반포 리체가 있어요. 반포 리체가 좀 더 새 거긴 한데 입지라든가 세대수가 적어서 가격은 더 싸요. 여튼 이쪽 30평대 이걸 B라고 할게요. B 반포동. 입지 좋죠. 마지막으로 이제 압구정동? 예, 그래요. 압구정 지금 한양 1차가 이겁니다. 한양 1차. 로데오 거리 바로 뒤에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한양 2차는 대형 평형이에요.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7이나 8단지 8차 이렇게 가야 할 거예요. 자, 여기 다 한강 라인이 보이는 곳입니다. 조금 가격대만 봤더니 여기가 대략 지금 보면 거의 40에서 50억대 정도 되고요. 50억대. 여기도 40억대에서 50억대 비슷해요. 30평대가. 얘는 40평대입니다. 여기만. 자, 그리고 여기도 40억대 정도 돼요. 40억대. 물론 반포리체는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50에서 60억대예요. 확 달라졌죠. 10억이나 높습니다. 자, 60억대. 자, 압구정은 그래요. 그러면 각각의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먼저 옮기는 게 맞냐? 네, 옮기는 게 맞습니다. 대충 이렇게 봐더라도 한강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미 새 아파트가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좀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대로 많이 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더 갈 곳을 찾자 이 말이죠. 자, A 먼저 대치동의 장점. 대치동의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1번. 자, 여기 학군 교통의 중심이에요. 학군 교통 중심.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아주 대규모의 주거타운이 발달된 곳입니다. 주거타운.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죠. 여기는 이 아파트로 따진다면 신축 대단지예요. 신축 대단지 이 장점 있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B. 여기는 지금 한강은 안 보여도 한강 라인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 한강 라인이냐 아니냐도. 자, 두 번째. 주변에 대규모 대단지. 자, 신축 대단지. 얘는 좀 약간 준신축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신축 대단지가 주변에 많죠. 자, 왼쪽에 원베일리, 원펜터스, 아리팍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전반적으로 입지가 점점 긍정적으로 여기는 좋아질 곳들이에요. 긍정적. 그러면 교포동 뭐 긍정적이 아닙니까? 약간은 강남에서는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왜? 한강에서 머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되게 비싼데 얘가 지금 돈이 있다 하면 옮겨가야죠, 당연히. 얘는 뭐 한강에 단순히 한강이 아니고 건너편인 성수하고 맞닿고 있어요. 60층, 70층이 마주 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재건축이에요. 지금 신축은 30층 이렇게 별 조금 안 이뻐요. 솔직히 원벨이나 이런 것들도 이쁘게 지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달라요. 이제 미래 공법을 적용해서 거의 6, 70층으로 쫙 뽑을 거예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대한민국 1등입니다. 대한민국 압도적 1등. 그냥 1등이 아니에요. 반포 조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1등이에요. 나중에는 압구정이 반포를 거의 50% 이상 버려놓을 거예요. 가격 차이를. 미래 트렌드로 또 여기는 다 재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면 정리가 되네요. 뭐 이거 볼 것도 없이 자,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얘를 이제 C로 봤을 때 자, C, B, A. 얘는 말 안 했지만 얘를 F라고 했을 때 얘는 F입니다. 자, 당연히 옮겨가야죠. 이렇게 C로 한 방에 갈 수 있다면 가세요. 이거는 단순한 예측도 아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거. 또 최근에 이 BC가 막 뛰는 거 가격을 보면 구평이 막 70억도 찍었잖아요. 불과 3, 4년 만에 더블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이 뛴 거 아니냐? 많이 뛰었죠. 근데 앞으로 미래는 더 밝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결정되는데 좀 도움 됐나요? 네.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강변을 보고 있고 또 성수를 마주 보고 있고 재건축 이슈까지 있는 압구정을 일단 1순위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위를 이렇게 또 매겨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비교 분석해 보신 다음에 결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02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유 자금이 1억 7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할 때 논현동 빌라를 추천하시던데 노후도와 다세대 비율 그리고 입지가 좋아서 투자하면 5년 정도 될 경우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반포 일동 신속 통합이 좌절되는 곳도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논현동과 반포를 문의를 주셨거든요. 여유 자금은 1억 7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논현역, 신논현, 강남, 신사, 학동, 언주, 역삼. 여기 중요해요. 그다음에 강남구청, 선정릉, 선릉. 이게 신분당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당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 여기는 지금 7호선, 그 다음에 여기 9호선, 2호선 이렇게 있어요. 호선들이. 그럼 논현동은 어디냐? 바로 여기 논현 신사역부터 강남구청 선정릉까지, 신논현까지. 지금 네모 박스 친, 여기가 논현동이에요. 이게 논현동입니다. 논현동 색깔을 칠해보니까 여기가 압구정이고요. 대단한 곳이에요. 여기가 위치가, 입지가. 여기는 청담이고요. 한번 날개를 펴볼게요. 여기는 삼성 아닙니까? 대단하죠? 이쪽으로는 잠원이고요. 여기는 반포입니다.
더구나 아래쪽은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강남 테헤란로. 자, 지금 사방팔방 좋은 곳에 휩싸였고, 다만 얘가 지금 이제 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추진위원회가 막 우죽순 생기는 상황이고, 지금 지적하신 좋은 질문 하셨어요. 여기 자, 반포. 자, 이제 색깔이 좀 진하게 칠할게. 여기가 지금 반포예요. 여기도 이게 워낙 논현동이 커서 그렇지 반포도요, 얘들이 추진을 2번 했었어요. 먼저 모아타운 2022년에 했었고, 또 재개발도 2024년에 했었는데, 둘 다 다가구하고 단독 때문에 무산되어 버렸어요. 둘 다. 그래서 또 불굴의 7.8기 정신으로 또 올해 또 재추진을 또 한답니다. 여튼 이게 반포 1동이에요. 1동.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반포는 지금 집값이 비싼 것들이 많으니까 반포 1동이 논현동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나쁘다기보다도 반포동은 당연히 반포 집값이 있으니까 따라가겠지만, 한강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논현동은 규모가 크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 논현동 중심에서는 청담동, 삼성동 그 높은 건물들이 다 보일 거예요. 자, 동서남북 어디로 걸어가도 15분이면 다 가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반포 1동보다 논현동이 더 입지가 좋다는 걸 잊지 마세요. 거기가 언덕백이냐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 얘는 2번 정도 실패를 좀 했어요. 2번 실패. 동의율에서 실패했다 이거죠. 반대파 때문에. 그런데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추진. 그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근데 얘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자, 지금 상대적으로 뭐가 좀 많아요. 단독 플러스 다가구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고, 자, 여기는 용적률도 좋고, 다세대 비율, 2번째 다세대 비율도 좋고, 3번째 입지가 좋고, 4번째 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요. 1억 7천 8천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라면 물론 1동도 1동 나름이에요. 너무 커서 이쪽을 선택하고 여기는 차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포보다 논현동 입지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논현동 쪽을 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신 다음에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또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465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 아이파크와 구리 갈매 푸르지오, 그리고 한라 비발디와 남양주시 다산동의 다산 롯데캐슬, 그리고 다산 한양 수자인 다산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더 나을까요? 이렇게 정말 많은 곳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고르셔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갈매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먼저 갈매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지금 위치를 보니까, 자, 한번 뽑아봤습니다.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래요. 이렇게 올리는 게 낫겠네요. 자, 보면 여기가 이제 별내역이에요. 별내역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GTX가 지나가는 곳이고 모든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가. 그리고 그 밑에 여기가 신내역입니다. 신내. 그리고 여기가 갈매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산. 우리가 아는 다산 신도시의 다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인데 먼저 갈매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갈매부터. 이렇게 모양이 아메바처럼 생겼어요. 갈매 신도시 자체가 이렇게. 자, 물고기 같기도 하고 아메바 같기도 해요. 이게 갈매지구라고 하죠. 갈매지구.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한라 비발디, 갈매역 근처에 한라 비발디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파크도 여기 있고요. 자, 한양수자인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들은 거기에 근처 아이파크, 그다음에 푸르지오는 남쪽에 있죠. 여기 푸르지오가 밑에 있어요. 푸르지오가 전체적으로 갈매역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한라비발디, 아이파크, 푸르지오. 그러면 얘들 중에서 누가 제일 낫냐? 제 생각은 아이파크가 제일 여기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제일 비싸긴 하지만 제일 낫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10억에서 또는 9억 이렇게 했던 금액이 현재 8.5에서 7.5억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금액이 그래도 1억 5천 정도 옛날보다는 좀 싸네요.
금액이 옛날보다는 1억 5천 정도 싸요. 자, 그 다음에 이 8호선을 타고 쭉 왔을 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바로 이곳이 자, 이렇게 기다랗게 있어요. 여기가 다산지구인데 다산은 여기가 진건이고 밑에가 이제 지금지구입니다. 지금과 진건지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롯데캐슬, 한양수자인, 뭐 자이 이런 것들 물어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다산 여기 바로 근처에 있는 얘가 롯데캐슬이고요. 롯데 그 앞에 바로 여기에서 오히려 여기입니다. 가까운 게 자이. 한양수자인은 약간 이쪽이 좀 떨어져 있어요. 한양이 그래도 여기에서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 얘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한 10억에서 현재 11억 정도 갔던 게 10억 전후예요. 전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니까 대략 한 이쪽보다는 저기는 8억, 7억 5천이면 잡지만 여기는 9억에서 10억이니까 거의 1억 5천은 더 비싼 곳이에요. 여기가 다산이. 근데 그만큼 돈을 주고도 사도 되느냐 하면 장점을 보자고. 얘 딱 봤더니 장점이 바로 여기 신내역이 있는 걸로 봐서 1번 서울하고 인접됐어요. 서울 인접. 두 번째는 자 그리고 택지지구죠. 자체 내 택지지구. 자 그리고 여기 장점. 자 1번 대단지 택지지구입니다. 얘들도 신도시는 아니에요. 택지지구예요. 두 번째 얘는 근데 왕숙 1, 2하고 붙어 있어요. 특히 2하고는 붙어 있어요. 왕숙 1, 2. 자,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GTX 별내역이 있고 얘도 GTX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GTX. 그런데 왕숙과 인접하면서 규모가 큰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비싸더라도 이 다산 쪽 저는 개인적으로 다산 자이 쪽으로 움직이길 바라고 차선책으로 저기 롯데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 두 곳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다산이 이제 대단지와 또 GTX 그리고 왕숙과 인접해 있어서 다산 자이를 또 1순위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방송 중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또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인지 소장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재개발하면 그냥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속도가 늦으면 어쩌나. 그리고 분양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재개발도 시작 단계부터 이제 적당한 속도 때 아무 때라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분양할 때나 내는 거예요. 피라는 게 붙잖아요. 그래서 그 재개발 그런데 이 적게 투자하는 강남 지역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강남 지역에. 즉 아파트로 접근하면 25억 정도는 투자해야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을 한 3억 이짝저짝으로 10년 내로 거둘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3억 갖고 10억, 20억을 버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울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워낙 올랐는데 그래도 꼼꼼히 짚어보면 괜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찝어줍니다. 꼭 잊지 마시고 자, 이번 특강 참여하셔서 특강도 들으시고 개별 상담도 받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도 이제 위치도 중요하지만 또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략 필요하신 분들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 필요하시다면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